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2016년도에 시행했었던 한국사, 이제 9급 국가제 한국사를 한번 이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이제 보시면은 밑줄친 왕 때에 사실 옳은 것은이라고 이제 고르라고 했는데, 이 왕 제위 때 이전에 전직 국왕 북연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어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왕께서 사신을 보내 차례하며 토산물을 보냈다. 라는 말이 적혀 있고, 왕 제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법의 시작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북연이라는 말에 적혀 있죠. 그다음에 국왕 북연이란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불란사라든가 뭐 초문사를 창건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와 있는데, 이제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국왕 북연을 보고 사실 좀 풀었습니다. 국왕 북연이 어느 왕이냐면은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5호 16국이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5호 16국에서 그때 당시 이제 가래조강 중에서 조족이라고 있었거든요. 조족이란 하나의 오랑캐 5명의 오랑캐 중에 한 개였는데, 이 조족에서 만든 하나의 국가가 뭐 있었냐면은 전진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전진이라는 국가에서 만들어졌 이 전진이라는 국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북원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아마 북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북연이 전진의 왕이고, 그럼 이때 시대가 언제냐면 한 4세기 정도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 4세기 한 중후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왕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556국의 북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쪽 지역에 있었거든요. 베이징 쪽 지역에. 그쪽 지역하고 지금 맞닿는 국가라고 하면은 고구려밖에 없죠. 그럼 고구려 왕 중에서 4세기 중후반이면은 소수림 왕 말하는 거니까, 정답 같은 경우에는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 그 정답은 이제 3번 이렇게 찾는 게 되었거든요. 근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 결과, 뭐 초문사를 창건한다든가 이불란사라든가 해동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이 왕 같은 경우에 소수림 왕이란 걸 또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번부터 해가지고 약간 좀 어렵게 나온 것 같긴 해요. 문제 자체가. 역사서에 이제 신집 편찬한 것은 신집하고 그다음에 외의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주었다는 둘 다 영양왕 때거든요. 정확하게는 4번 같은 경우에 담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휼 제도로 진대법은 뭐 고국천왕인 건 다 알 테니까 정답은 자연스럽게 3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불교에 대한 수용 내용이니까 뭐 선택지만 봤을 때도 소수림왕밖에 안 나오는 거죠. 문제 2번 하면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봤는데, 자, 이 내용도 살짝 이제 약간 페이크를 넣은 게 있긴 합니다. 대종교 개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하였다. 자, 신민부 결성한 거 이거 맞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한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옳지 않은 것만 고르면은 정답 같은 경우에 4번이거든요. 근데 왜 4번이냐면은 한국 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 승리했다. 맞습니다. 동경성에서 승리한 거 맞고요. 사도화자라든가 뭐 상성보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내용이 맞는데, 아쉽게도 한국 독립군은 1920년대가 아니라 30년대입니다. 30년대.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20년대의 만주 지역이 아니라 30년대의 만주 지역이기 때문에 정답 같은 경우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페이크를 넣은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면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가진 방법으로 이제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 간사한 아전과 항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비조하여 유학이라 칭하면서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을 옮겨 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다. 라고 말해 적혀있죠. 즉 양반 행세를 한다는 내용하고, 호적이 밟지 못하고, 그다음에 명문이 이제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신문제도 자체가 많이 동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런 신분 제도가 지금 많이 동료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평민들도 이제 일반 이제 간직을 돈 주고 사고 매간 매직이라고 하죠, 흔히. 매간 매직을 하게 되면서 양반 행세를 한다든가, 노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평민으로 이제 승격된다든가,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 후기 때 내용이니까 이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면은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제소가 설치되었다. 자, 경제소가 설치된 것은 조선시대 초기이기 때문에 정답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되는 거죠. 문제 4번에서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면, 이 사람은 이제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간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곧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상복을 입었다 라고 적혀있고, 을사사활 등으로 조정이 어려워지자 이내 간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했고, 또한 이것이 조선 왕조 최초의 사익서원인 소수서원의 소수서원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은 틀리는 문제긴 한데, 소수서원이라든가 뭐 3년간 상복을 입었다 뭐 이거 가지고는 힌트가 안 될 수 있는데,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로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했다 라는 게 어느 정도 또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인물 같은 게 누굽니까? 태계 이항 선생 말하는 거죠. 아이고. 태계 이항 선생과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하면은 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철학의 이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이제 태계 이항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기론에서 이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기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은 율곡이 선생이죠. 기를 구성되어 있으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고, 이거 선택지가 9차례의 과거 시험에 모든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 인물이 율곡이 선생이고, 어쨌든 율곡이 선생 같은 경우에도 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 왜 그러면은 이제 태계 이항 선생이 이를 중요시 여겼고 율곡이 선생이 기를 중요시 여겼느냐?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상황들, 시대적인 상황들에 이제 뒷받침을 하여서 이와 기가 이렇게 중요시 여겨지게 되는데, 어쨌든 둘 다 살림 세력은 맞습니다. 태계 이항 선생 같은 경우는 왜 이를 중요시 여겼냐면은, 한참 여기서 이제 사료에서도 보시다 알 수 있다시피 사하가 막 진행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림 세력들이 자신의 권력들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런 간제라든가 어찌 보면은 기보다는 좀 구체적이지 않는 하나의 양반의 이런 권력들, 그리고 이런 사대부의 권력들을 다시 재정립하는 데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율곡 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화가 끝나고 이제 살림 세력들이 정권을 차지할 때입니다. 정권을 차지해가지고 정권을 주도할 때인데, 그럼 살림 세력들이 정권을 주도해 나가고 그에 맞는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하나의 정치적인 방도라든가 아니면 체계, 정치적인 내용들이 막 나와야 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는 기를 좀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이런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태계 이한 선생 같은 경우 이를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율곡 이 선생 같은 경우에는 기를 중요시 여겼구나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번부터 다시 보면은 서리만공론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조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판을 했었고 서리만공론을 주장했었고, 그다음에 4번 우주자연은 기로 구성되었으며 기는 영원 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일원론이라고 해서 주장했던 사람으로 서경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서경덕. 정답은 이제 3번이고, 문제 5번 다음 서단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이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제 일본에 대한 무단이라고 보고요. 좀 그렇고 무력 투쟁이 하나의 답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주장했던 단체가 의열단, 이 단체가 기억나는데 의열단까지는 알겠는데 1번부터 해가지고 4번까지 선택지가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은 맞죠. 민족혁명당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경성부민관 폭탄 뭐 이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3번하고 4번이 조금 헷갈리는데 일본 제국의회와 한국을 이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다음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아 이게 살짝 어렵습니다. 아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2번 같은 경우 경성부민 간에 폭탄을 투척한 거는 의열단이 아니라 1945년 7월 24일에 이제 대한애국청년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제가 착각했네요. 2번이 정답이고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의열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 2번. 이거 문제 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추진한 정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라고 적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조개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패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들다 하니 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아,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신문이 창간됐었던 1898년경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제국 시기 때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운국을 전국으로 삼았다. 맞고 그 다음에 한성은행과 대한천일은행 맞습니다. 네, 중초원을 개조하여 우리의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자, 중초원이라는 이런 기구 자체가 1895년, 94년 제2차 가보개혁 때 중초원이 만들어졌고 실상 그런 다음에 이 중초원을 통해 가지고 의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독립협회 때인데 이거는 대한제국제 시절이 아니라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의 전차 노선을 개통하였다. 또한 이게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뭐 굳이 이거 대한제국이냐 조선이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어차피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이건 봤을 때 어차피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이 정답이라는 거 또 알 수 있죠. 문제 7번 이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신라 말기 도성과 같은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 유행한 땡땡을 전하였다. 또 보면은 이는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경험에 의한 인문지리적 사상이다. 이건 봤을 때 이 사상 같은 경우에 풍수지리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하면은 마지막 내용이었던 기원, 안정과 번영을 기원한 초제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즉 이거는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 4번이고 문제 8번에 시정정식가, 개정정식가, 그 다음에 경정정식가를 말하는 거죠. 가 같은 경우 경정정식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제 고르는 건데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사색 공복제는 시정정식가와 관련된 내용이죠. 산직이 전시에 지급 대상이 배제되었다. 그렇죠. 마지막에 있었던 경정정식가 때 그랬으니까 맨 처음에 시정정식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산직하고 그 다음에 현직 관료들을 이게 전부 다 줬고 개정정식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주긴 했는데 산직보다는 이제 현직 관료들한테 더 많이 줬고 마지막에 경정정식가 때는 이제 산직 관료들한테는 이제 애초부터 지급 대상이 배제됐었죠. 디귿 보시면은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죠. 점점 가면 갈수록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네 맞습니다. 시정정식가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뭐 무반에 대한 것도 별로 없었고 개정정식 같은 경우에도 차별적인 뭐 요소가 많았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이제 마지막 경정정식가 때는 이제 무반의 계통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되는 거죠. 문제 9번에 고조선에 대한 내용인데 가 내용을 보시면은 왕 아래 대부 박사 등 상대부 박사 전부 다 이때 시기에 있었죠. 단군 조서 때. 그다음에 가 고조선 지역에 한해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가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나저 정도로 보는 게 맞고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맞죠. 정답 같은 기획 디귿인 1번이 되는 거죠. 리을 같은 경우에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 같은 경우에 청동기 시대를 말하고 있고 나 시대 때는 철기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니은은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자, 문제 10번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죠. 그러면은 이 10번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사 사업인 건까지는 알겠는데 선택지가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거 문제 10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1918년도에 시행됐었던 임야조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2번 토지 등급을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였다.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가 딱 토지조사 사업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3번 보면은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수로 하는 가세 표준이 명시되었다. 이 같은 경우 1914년도에 시행됐었던 지세령과 관련된 내용이고 본 법령에 따른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격 증명 규칙과 시행 세칙에 공포되었다. 이 같은 경우에 1906년도에 외국인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문제 11번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봉기, 연표, 지, 열전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 말하는 거고 충렬왕 때 만들어졌고 내용 보면은 민간 설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즉 이거는 삼국 유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조선 역사는 아니죠. 삼국 사기 같은 경우에 신라의 이제 역사 중시를 하였고 고구려 개성 의식 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개성 의식이 둘 다 어쨌든 뭐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고 나 민족적 자주 의식을 고양하였다. 민족적 자주 이때 이제 한참 뭐냐 죄송합니다. 삼국 유사를 만들었던 시기가 원간섭기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민족적 자주 의식을 고양시켰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3번인 거고 그다음에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뭐 이거는 뭐 삼국 유사하고는 전혀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개성 의식이라면 아마 동명왕편 말한 겁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조선 역사를 중시한 것은 삼국 유사와 그다음에 이제 이승후의 제왕운기가 되겠죠. 12번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살인원을 설치하는 등의 간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건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자, 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만 쓱 빼버리면은 그냥 소금 전매제만 했다. 그러면 두 인물만 남아요. 고려시대에 충선왕하고 공민왕 이렇게 두 명이 남습니다. 근데 앞에 내용 봤을 때 정방을 폐지하고 사리문을 설치하는 등의 간제 개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인물 같은 경우에 충선왕이 됩니다. 충선왕. 충선왕 때 있었던 내용으로 옳은 것 하면은 만건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를 힘썼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공민왕이 정답이었을 때는 아마 기철 등을 비롯한 이런 자주 반환 정책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뭐 이 인물 같은 충선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4번 아니고 전력 이북 지역 우왕 말하는 거고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 충렬왕 말하는 거죠. 정답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 자,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인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내용, 어떤 뭐 과거에 했던 사건들을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 자세가 탐구해야 하느냐, 어떤 자세로 탐구해야 하느냐 지금 묻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 교육론 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13번의 문제를 풀려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좀 문제는 쉬운 문제이긴 하죠.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로고 판단한다. 아니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사료에서도 나왔다시피 주관적인 의미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다 이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하나의 자세를 가지고
이걸 역사를 봐야 하는 거죠. 왜?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 같은 경우는 1번이 되는 거고, 2번부터 해가지고 4번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은 아 당연한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지입니다. 문제 14번. 다음 이제 결정문에 근거하여 이제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또 수립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 말하는 거죠. 그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의 결과로 옳은 것은 하면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번이 되는 거죠. 권준희 같은 경우에 요은영 선생이고,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제2차 이제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남에서 이러한 문제를 유엔에 내가 상소를 했죠. 메가더가.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서의 총선거만 실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군이 군정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뭐 군정 시작된 것은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가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정답 1번이 된 거고. 15번. 4~5명의 개하당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사건 자체가 바로 갑심정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선택지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죠. 자, 종동구락부 같은 경우에는 종동구락부는 친러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일으킨 세력들은 친일파 세력들이기 때문에 실상 정답은 1번은 아니고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경복궁을 침범했다는 내용이 나오려면은 동학농민운동이 돼야겠고, 물론 일본군과 함께 했던 건 아닙니다. 동학농민군. 동학농민군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침범한 내용이지, 뭐 동학농민군하고 일본군이 합쳐서 경복궁을 침범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 1882년도 이모군란 직후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고,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가 갑신정변 때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 16번. 개항기 체결된 통상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면은 조일 통상장정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공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자, 이거는 약간 이제 틀린 문제. 이제 1번 정답이 1번인데, 왜냐면은 조일 통상장정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방공령이 그럼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개정 조일 통상장정에. 왜냐면은 이렇게 내용 보시면 1882년 도청 수륙 우육 장정을 통해 가지고 서울 쪽 지역에 청나라 상인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이전부터 해가지고 청나라 상인하고 일본 상인이 계속적으로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근데 청나라가 서울에 들어가서 사고 활동을 한다네. 그러면 당연히 일본 상인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견제가 막 되기 시작하고, 우리도 막 이제 서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막 감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이제 일본 상인들에게 서울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 조일 통상 장정을 개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에서 3번 이제 선택지를 보면은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라는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방공령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뭘 했다? 최혜국 대우를 이제 놓게 되면서 조총 수륙 무역 장정이 있었던 내용을 똑같이 일본에게도 적용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같은 경우 어쨌든 1번이고, 4번 내용은 한청 통상조약 1899년에 대한제국 항제와 청항제가 대등한 위치의 조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 17번. 가에서 라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면 간등제, 공복제, 고이왕 때 내용이니까 가는 맞습니다. 남쪽의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요소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자, 이 마한 지역을 정복했고 요소 지방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초고왕 때 내용이거든요. 근초고왕이 한참 전성기를 누릴 때가 4세기경입니다. 4세기. 그렇게 300년도이기 때문에 이 내용 사실상 가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정답은 어쨌든 2번이고, 그 다음에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빼앗겼다. 간상상 전투 말하는 거죠. 백제의 성왕하고 그 다음에 신라의 진흥왕이 이렇게 같이 합세해서
한강 유역 지역을 차지했지만 이제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한강 유역 지역을 백제가 빼앗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거 다 3번 같은 게 맞는 내용이고 라 같은 복신과 도침의 주력성에서 이렇게 백제의 부흥운동 말하는 거니까 뭐 라도 맞는 내용이고 정답 2번 18번에 집에서 녹이 끊이지 않는다. 노동이 3,000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이 있다. 소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할로스와 잡아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부린다. 이거 통일신라 때 시흥부층이니까 우리가 뭐 흔히 육두품이나 뭐 성골, 진골 이런 세력들을 많이 생각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 육두품이 아닙니다. 일단은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뭐 녹이 끊이지 않는다든가 노동이 3,000명 있다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얘들도 어느 정도 고위 관료라고 볼 수는 있는데 성골 정도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진골 정도의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족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간능 승진의 아찬 그리고 도당 유학생 대부분 차지했다. 이건 둘 다 육두품 세력 말하는 거고 돌무지 선을 무덤 같은 경우에는 신라 초기 때 통일신라 때가 아닙니다. 통일신라 때는 굴식 돌방 무덤을 채택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옳은 건 하면은 시급과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화했기 때문에 4번. 19번 이집이란 따의 주요 전투를 벌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고려제 나열한 것은 일단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1892년 7월경이었죠. 그러니까 리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진주 목사 김시민의 진주성을 지켜냈다는 것은 1900이 아니라 1592년 한 10월경이니까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건율 장군이 행주상사 이거가 먼저가 아니라 평령성 먼저 탈환했던 게 먼저거든요. 1593년 1월 경이고 건율 장군 행주산상이 1593년 2월이니까 정답은 이제 리을 디귿 이제 니은 기억이 되겠죠. 리을 디귿 니은 기억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0번 같은 경우에는 현부를 바칠 벌꿀 한 마리 제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무리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여 부유한 양반지주가 연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의 원망한다는데 농민이 원망이 훨씬 더 큽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뭡니까? 한마디로 박람에 대한 폐단 나왔으니까 이 법은 대동법 말하는 거죠.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토지 결수를 가세 기준 맞죠. 인조 때 처음 경기도에 시행되었다. 인조 때가 아니라 강희군 때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의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뭐 이건 맞는 내용이고 선해청을 설치한 거 맞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이를 쭉 해봤는데 지금 문제 푼 데는 아마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근현대사 문제들 5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토지조사 사업할 때 10번 문제 그리고 또 나올 만한 게 15번 문제와 같은 좀 어느 정도 근현대사의 문제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다는 거. 그 외에 세 문제 말고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에 시행했었던 이제 한국사 9급 국가직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